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TV 손영훈 의사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는 허리 협착증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허리 협착증으로 고생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만 걸으면 엉덩이에 통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만 걸으면 엉덩이 통증 때문에 쉬어야 되고 더 못 걷겠고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될까 고민이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자, 조금만 걸어도 엉덩이에 통증이 있는 허리 협착증 해결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만든 척추관절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바로 관절바로인데요. 제가 척추관절 진료만 1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한의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러 한약재를 넣어서 추출했는데요. 이 한약재를 추출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 안에는 해동피라고 하는 약재가 들어있는데 나무의 껍질입니다. 이거를 몇 시간 끓인다고 해서 추출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120도에서 14시간 동안 끓인 거예요. 14시 동안. 그렇게 끓여줄 공장을 찾는데 힘들었어요. 자,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색깔이 어떻겠습니까? 보시면 매우 진한 색깔인 거 아실 수 있겠죠.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이렇게 약재들이 우려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힘이 나네요. 자, 먼저 도침 치료가 필요해요. 조금만 걸어도 엉덩이에 통증이 있는 이유는 허리뼈 사이에서 뭐가 빠져나오냐? 신경과 혈관이 빠져나와요. 어디로? 엉덩이로. 또 이것이 어디까지? 다리까지. 그런데 허리가 협착되고 좁아짐에 따라서 신경과 혈관이 나오는 곳이 좁아지는 거죠. 신경과 혈관이 나오는 곳이 넓어지도록 해야 돼요. 위에 뼈와 아래 뼈가 서로 만나거든요. 특히 위에 뼈가 주저앉죠. 이렇게 디스크가 빠져나가면서. 그러면 뼈 사이가 이루는 공간이 줄어들어요. 여기에 더해서 뭐가 생기냐? 이 나오는 구멍 주변에 유착, 구멍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안 그래도 뼈가 주저앉아서 구멍이 좁아지는데 구멍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유착되니까 구멍이 더 좁아지겠죠. 더 막혀버리겠죠. 이해 가시죠? 이럴 경우 내려오는 신경과 혈관을 눌러서 엉덩이에 증상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수술은 이런 거죠. 수술은 이런 뼈들을 떼어내버리는 거죠. 예, 뼈들을 떼어내서 공간을 넓히는 거예요. 또는 나사를 박아가지고 강제로 공간을 넓히는 거예요. 나오는 곳에. 그런데 뼈를 떼어내거나 나사를 박지 않아도 도침을 통해서 이 공간이 넓어지도록 한다면 치료가 되거든요. 어떻게 하냐?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여러 근육과 인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근육과 인대들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뼈를 잡아당기게 돼요.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근육과 인대를 도침으로 풀어줍니다. 예, 그러면 근손골동 도침으로 풀어준 다음에 뼈가 움직이도록 해줘요. 뼈의 정렬을 맞춰줘요. 또 뼈 사이의 압력이 줄어들도록 해줘요. 이렇게 되면 위아래 뼈를 잡아당기는 압력들이 풀어지게 되면 위에 뼈 아래 뼈가 넓어지게 돼요. 상대적으로. 예, 두 번째는 이 추간공 부위에 대한 유착을 도침으로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풀어버려요. 추간공 주변에 유착을 풀어버려요. 뼈가 주저앉는다 그래서 어때요? 이 공간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뼈가 주저앉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공간에 유착된 조직이 있기 때문에 신경과 혈관이 방해를 받는 거예요. 유착된 조직을 풀어준다면 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엉덩이로 내려가는 신경과 혈관을 누르고 있는 유착된 조직들, 이것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이 치료는 도침 치료를 합니다. 도침 치료를 하는 이유는 도침 치료는 끝이 미세한 칼날이기 때문에 유착된 조직을 풀어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도침 치료를 통해서 추간공이라든가 척추라든가 유착된 조직을 풀면서 척추의 구멍이 넓어지게끔
신경과 혈관이 방해를 받지 않게끔 많이 해봤어요. 그렇게 하니까 좋아진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순간 좋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게 추간공, 신경과 혈관이 나오는 척추의 구멍이에요. 여기가 아무리 넓어도 내려오는 혈관이 제 기능을 못하면 신경의 혈액 공급을 제대로 해요 못해요? 잘 못해요. 그래서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리거나 통증이 있거나 감각이 이상하거나. 혈관의 건강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혈관의 건강. 그래서 제가 보니까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 중에서 간 기능이 좋은 분들, 피로감을 덜 느끼는 분들, 이런 분들은 증상이 덜 하더라고요. 또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 중에 잠을 잘 자시는 분들은 증상이 덜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잠을 자게 되면 4시간 정도는 혈관 청소가 일어나요. 전신에 혈액을 공급하면서 혈관에 찌꺼기 얼마나 빠져 있겠어요. 4시간 동안은 간에서 혈관에 대한 청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3시간에서 4시간은 깨끗한 혈액을 전신에 공급을 합니다. 혈관 기능을 개선하는데 뭐가 중요해요? 간이 중요해요. 그리고 간이 언제? 잠을 잘 때. 수면 시에 이러한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에게는 뭐가 중요하냐? 간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또 잠을 깊게 자고 7에서 8시간 정도를 충분히 자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이 두 가지 때문에 허리 협착증에 너무나 중요한 혈관 기능 개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아무리 추간공이 넓고 허리가 건강해도 혈관 기능이 좋지 않다면 신경이라든가 여러 근육 조직들로 혈액이 잘 공급이 안 되게 돼서 협착증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협착이 많이 돼도 혈관 기능이 좋은 분들은 증상이 덜합니다. 그런데 협착이 별로 안 됐어도 혈관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은 증상이 심해요. 그래서 우리는 허리뿐만 아니라 뭐에 신경을 써야 돼요? 혈관 건강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건 뭐다? 간 기능과 수면이다. 잘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간 기능과 수면이 매우 중요하고 이걸 통해서 혈관 기능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간의 기능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생활관리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간 기능을 개선시키는 생활관리 방법 아시나요? 모르시죠? 네, 동의보감에는 이러한 생활관리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발끝치기입니다. 발 뒤꿈치를 붙이고 앞에를 톡톡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고관절이 스트레칭이 돼요. 고관절이 스트레칭이 되면 간의 기능이 개선된다. 이게 간의 기능을 개선시키는 동의보감의 양생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발 뒤꿈치를 붙이고 발의 앞을 툭툭 치는 발끝치기를 하십시오. 발끝치기를 언제 해요? 잠을 자기 전에 3분에서 10분 정도 하세요. 잠을 자기 전에 발끝치기를 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는 맨발 걷기 했어요. 맨발 걷기. 이 맨발 걷기는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한테 맨발 걷기를 시키면요, 보통 맨발 걷기를 매일 하고 일주일이 지나면 잠을 잘 잔다고 해요. 맨발 걷기는 수면 개선에 엄청 좋은 방법이에요.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께 잠을 잘 주무세요 이야기를 드려도 대부분 잠을 잘 못 주무세요.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일주일 뒤에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허리 협착증 환자분인데 나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겠다. 혈관 개선을 위해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잘 안 온다. 뭘 해요? 맨발 걷기를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매일 30분씩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수면 기능이 개선될 겁니다. 수면 기능이 개선되면 수면하는 동안 혈관이 청소되면서 혈관 기능은 당연히 개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는 분들 중에 나는 수면이 개선되고 그 다음에 협착증 증상이 좋아지더라, 이런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네, 맨발 걷기 정말 중요합니다. 맨발 걷기를 평소에 해야 되는데 나는 맨발 걷기 할 장소도 없고 맨발 걷기 하기도 어렵다, 이런 분들은 맨발 신발을 써요. 맨발 신발. 이 제가 만든 맨발 신발인데요, 이름이 맨발 바로예요. 맨발 바로. 그래서 네이버에 맨발 바로를 검색을 해보세요. 예.
오늘은 조금만 걸어도 엉덩이에 통증이 있는 허리협착증 환자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엉덩이에 통증이 있는 이유는 추간공, 허리에서 엉덩이로 신경과 혈관이 내려가는 그 공간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이 디스크가 빠져나가면서 뼈에 의해서 막힌 게 아니라, 물론 뼈도 좁아졌어요. 뼈에 의해서 다 막혀버렸다면 뼈를 떼어내는 수술을 해야 되겠죠. 뼈에 의해서 좁아졌어요. 근데 그것 때문만 막히냐? 주변에 있는 유착된 조직들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서 좁아진 곳을 더 막히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뼈를 늘리지 않더라도 좁아지게 하는 유착된 조직들을 도침으로 풀어내면 이 공간을 넓힐 수 있다. 이걸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건 뭐냐? 이 공간이 아무리 넓다 그래도 엉덩이에 통증이 있고 다리가 저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혈관이 안 좋아서 그렇다. 혈관이 안 좋은 분들은 결국은 뭐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져 있고 수면을 충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관 청소가 안 이루어지라는 거죠. 그래서 간 기능 개선과 수면 개선이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 뭐가 좋냐? 발끝이, 맨발 걷기. 맨발 걷기 어렵다면 맨발 신발. 이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결국 허리는 협착된 뼈를 떼어내거나 이럴 게 아니라, 몸에 너무 무리가 줄 게 아니라 유착된 조직을 도침으로 먼저 풀어봐라. 두 번째는 혈관 기능을 개선시키기 위한 생활관리 방법을 꼭 함께 해라. 이것이 허리협착증의 종합적 치료 방법이다.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집에서 많은 노력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